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방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FOMC도 진행이 되고요. 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번 주 상황들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에 대한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면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라, 이런 청원까지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20만 건 넘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이것을 두고서 일단은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좀 달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향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입장 차이는 어떤 식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주주 3억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자,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입동입니다. 겨울이죠.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시작. 자, 뭔가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벤트가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짜 그동안의 변동성을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이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 또 변동성의 논란의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OMC가 또 진행됩니다. FOMC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향성,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또 10월달 거 합쳐가지고 발표가 되겠죠.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 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정세를 좀 보이게 될 것인지, 경제 봉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대선 직후에 승자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동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버렸다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막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맹추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런 그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내용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불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거나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확정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면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 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당선이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고요. 불복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화당이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원의 선거 결과, 지금 금융권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백악관, 정치적인 그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원까지도 장악하는 그런 최고의 결과를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가 된 이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요.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상원 쪽에서 다 통과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규모 부양책이 실시될 것이다. 2조 2천억 달러죠. 그래서 이 대규모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그냥 상원을 계속 유지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원에서 계속 통과를 안 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뭐 굉장히 좀 해주고 싶은데도 잘 통과가 안 되는 상황. 마찬가지겠죠. 지금 공화당이 뭐 상원과 그 행정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가 없는 이유들이 또 하원 쪽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약간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원 장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상원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도 이제 대규모 부양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대규모 부양책을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은 이 정권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라면은 대규모 부양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국민들이 조금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시나리오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되든지 간에 확실하게만 정해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내일 모레쯤 이제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3일날 투표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4일 저녁쯤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불확실성이 거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하루 확진자가 9만 명, 그 다음에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봉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 많이 있었는데, 대선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당에서도 이 경제 봉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일단은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진다거나, 또는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소멸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앞두고 이제 이런 확산세의 진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쇼였다라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지나가고 나서 이런 확진자 수에 대한 포인트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4일하고 5일에 걸쳐서 이틀간 FOMC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월 멍청이, 바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파월은 별로 트럼프에 대한 감정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선 결과 이후에 이제, 조금, 파월 의장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연준의 그런 입장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좀 높여간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게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진정세를 보인 상태에서 FOMC 연준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들 살펴보면 되니까, 자, 지금 2일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건설 지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3일에는 공장제 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경기 낙관 지수, 그 다음에 대선이 일단 실시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일에는 민간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10월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9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5일에는 FOMC가 끝났으니까 FOMC 결과가 나올 거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분기 생산성, 뭐 등등등 얘기. 그 다음에 6일날 이제 가장 중요한 10월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자, 일단은 주 초반에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이 대선의 결과, FOMC의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만 조금 잘 버텨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길어봤자 2, 3일입니다. 그래서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조금 숨죽여서 우리가 조금만 좀 버텨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주 후반부터 슬슬 개선되는 효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게 된다면 기업 실적에 대한 훈풍을 타고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에는 깜짝 실적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 실적 증가의 상장사가 2분기에는 49%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3분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분기 때에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3분기 들어서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 살펴보면 포스코,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어닝 쇼크는 이제 현대차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다가 외국인들 매수만 좀 잘 들어와 줬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도 지난달 말에 급격하게 팔아먹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 초반부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해주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주식을 막 내다 파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매도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또는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전기전자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생활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비대면,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IT 업종의 그런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후반부 들어서면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습관화되게 되면 이 상황들이 단방에 또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뭐 물건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주문 배송하고 온라인 장보기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뭐 코로나 괜찮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외부로 나가서 하진 않죠. 일단은 조금 더 이런 기조가 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또 실물 경기 쪽에서는 실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 활동, 업황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9월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금 그 전달보다 이제 4.2%포인트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 설비를 가동시키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 자체에서만으로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월 대비 7.4%,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장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지금 흐름들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풀이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는 변덕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당, 야당, 이런 것들은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도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본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 이것이 정부 쪽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질타를 받고 있다면 자기 당의 어떤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중간적인 성격의 그런 정책들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대주주 3억 원이라는 이 기준 자체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좀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추리하는 부분에 따른 새로운 어떤 매수 주체들의 어떤 변화 이런 거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는 바람에 이게 약간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이라거나 또는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좀 달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정부한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 완전히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너희들이 하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유예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시장에 지금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방법을 이제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합산 조항 역시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각 부처에 따른 각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2년을 유예하든 또는 무효화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3억 원에 대한 어떤 기준, 이 부분은 조금은, 다시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을 필요하면 많이 걷어들여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늘려버리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내도 좋으니까 3억 원 정도 한 종목에 보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넌센스예요. 그 3억 원 보유하고 세금 많이 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보유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오르내리금이 있게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종목당 3억 원 이상씩은 다들 보유하게 되실 거예요. 주식을 안 하시면 모르지만 하게 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상태에서 자꾸 찬물 끼얹고 그 조건들이 이제 개인들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양보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조금,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라! 뭐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세웠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FOMC가 시작이 되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주 초반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고요. 주 초반의 혼란스러움만 조금만 잘 견디시면 주 후반에 들어가는 기대치들이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기업 실적들이 설설 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 더 좋아지는 모습, 지금 뭐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 투자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3억 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정부 뭐 조만간 이제 이야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 부분들이 그냥 없다, 좀 이제 유예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폐지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시장의 안정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냥 꼭 3억 원을 해야 되겠다, 강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그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빨리 대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 또 계속 나올 수 있고 수급의 불안정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런 시대에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안주해서 월급만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선 반드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혜롭게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싼 가격에 사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올라갈 주식들, 앞으로 더 좋아질 주식들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가 있다면 얼마나 싼 가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겁은 납니다. 겁나지만 겁내지 마시고요, 당당히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장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요, 좋은 주식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는 저하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한 주의 시작을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